수험생 여러분, 요즘 학과 선택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군산대학교 입학처장 김동익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학을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아마 학과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가 이 학과 들어온 것이 잘 온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아마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왜 가려고 하는 거죠? 어떤 학생은 지적 호기심 때문에 간다. 또 어떤 학생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간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학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요즘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 실업률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매년 정부에서는 대졸자의 취업률을 10월쯤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졸자의 취업률이 60% 초반대라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노란색이 대졸자인데, 이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업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 비정규직에 취업을 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정규직에 취업을 원하는데, 정규직만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5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즉,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졸업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50%도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비단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취업 상황이 좋은 미국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전년에 비해서 대졸자의 취업률이 9%나 떨어졌다라는 신문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대졸자의 취업이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산업체에서 필요한 분야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사했을 때, 산업 수요에 맞추도록 대학 교육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것이 29.1%로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산업 수요에 맞게 대학 교육을 개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학 총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학이 그럼 어떻게 이 청년들의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현장에서 원하는 학문 분야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 총장님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원하는 것을 가르치려면은 결국 학과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에도 교육부에서 대학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 인문 분야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고, 반면에 공학 분야는 그래도 수요가 공급보다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학에서 학과 조정을 인문계열 학과는 좀 줄이고 공학계열 학과는 좀 늘리는 쪽으로 개편을 해야지만 이게 청년 실업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대학의 학과 구조 조정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 실제 대학 현장에서 학과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학과가 취업은 좀 안 되지만 내가 들어온 학과를 없앤다라는 것에 동의할 학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교육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과 통폐합과 관련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즉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부드러운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이래서 나온 것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대략 아무렇게나 공부를 해서 학사학위를 다 준다고 하면 안 되겠죠. 어느 대학은 뭐 180학점을 해야지만 학사학위를 주는데 어느 대학은 50학점만 해도 학사학위를 준다. 이러면은 학사학위의 보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전공 이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선택한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입학한 학과의 교육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뭐 다른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고등교육법 시행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학한 학과의 전공을 다 공부하면서 다른 학과의 또 전공을 공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 전공을 하고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이 극히 적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19조를 개정을 해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자기가 입학한 학과의 교과 과정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만 이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바꾼 거죠. 맨 처음으로는 내가 입학한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맞는 학생은 그거 대신에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제공하는 연계 융합 전공을 이수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과 다른 교육기관과 연합해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역시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스스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면은 학사학위를 받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학 교육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 이런 논의가 2016년에 활발히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군산대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됐기 때문에 개정 이전인 2017년 2월에 군산대학교 학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안 듣고 다른 연계 전공이나 이런 것을 들어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을 하고 2018년에는 운영 지침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요는 있으나 개설이 안 된 학과, 그런 분야의 인력을 그런 분야가 어디냐, 이거를 산업체의 설문조사나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9개의 공유 전공을 개설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인력 수요는 있으나 대학에 개설은 되어 있지 않은 분야 인력, 그런 인력을 수요와 연계해서, 예를 들면은 군산 지역이 전기자동차의 지금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데, 군산 지역에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인력을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거를 사전에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25명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학생은 이런 교과목을 이수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교과 과정을 공유 전공으로서 편성한다라는 거죠. 공유 전공은 학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 정원이 없어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군산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철수를 하고 GM 군산공장이 공장 폐쇄를 하면서 굉장히 일자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그럼 군산 지역을 어떤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냐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 나온 결론이 전기차 산업의 집적지로 군산을 한번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대통령도 여러 번 군산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명신이라는 회사가 군산 GM 공장을 인수를 해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고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 3주 전에 보도돼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에디슨 모터스에서도 전기자동차 소형 버스를 생산해서 이미 출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존에 있는 학과 교육과정으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자동차라면은 기계공학과를 이수한 학생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자동차의 엔진이 내연기관이 아니라 2차 전지로 바뀜에 따라서 자동차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새로운 바뀐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 인력을 어느 학과에서 교육시킬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게 현재 학과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대학에서는 이 명신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명신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어떤 것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명신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군산대학교에 개설된 2000여 개의 교과목 중에서 이러한 교과목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이 모빌리티라는 공유전공 교과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명신에서는 몇 명쯤을 채용하겠습니까? 연간. 그랬을 때 명신에서의 의견이 이런 것을 다 공부하게 되면은 적어도 20명 정도를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대졸 초임 연봉은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지금 이공계열 대졸자의 평균 임금이 대략 3천만 원 선인데 명신에서 3,600만 원의 초봉이라면은 이거 결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그럼 이런 조건이라면은 이걸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있겠다 싶어서 명신과 함께 이 모빌리티라는 공유 전공을 개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군산 지역은 곡물을 수입하는 주요 항구이기 때문에 이런 곡물을 원료로 생산하는 사료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카길, 에그리퓨리나라든지 CJ푸드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전라북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류용 사료입니다. 지금은 주로 동물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어류용 생산 비율을 높여가겠다라는 것이 이들 회사의 전략이고 그러려면은 동물용 사료하고는 전혀 다른 어류용 사료를 생산하는 데 적합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 어디에서도 어류용 사료에 특화된 교육을 하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군산대학에서 공유 전공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산업체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해양대학에 있는 관련 학과 교수님들과 협의해서 스마트 양식 공학 전공을 역시 공유 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전라북도 지역의 혁신도시에 토지정보공사가 이주를 해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혁신도시에 온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토정보공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업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토목공학에서 양성하는 인력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GPS를 활용하고 또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목에 대한 내용도 알면서 GPS나 IT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은 우리 회사에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러한 학생을 양성된다라면 우리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적 전공도 공유 전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연계된 공유 전공을 현재 9개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데 대학에서는 개설이 안 된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공유 전공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유 전공의 운영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럼 어떤 공유 전공을 개설할 것인가? 첫 번째가 수요와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수한 학생들이 갈 분야가 없다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는 요인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가급적이면 일치하게끔 그래서 지역에서 수요는 확실히 있는데 양성하는 학과가 없는 그러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해당 분야와 함께 어떤 것을 공부하면은 그 분야에서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 이런 쪽으로 전공을 개설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그럼 누가 이런 전공을 공부하게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학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입생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유전공과 계약학과의 다른 점입니다. 계약학과는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 대학에 있는 하림학과는 하림과 연계해서 입학생을 모집하는데 군산대학에 있는 공유전공은 학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생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군산대학에 들어온 모든 1학년 학생 중에서 1년 동안 자기 전공에 대해서 충분히 워밍업을 해본 후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입학한 전공을 한번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 분야로 진출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입학한 전공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면은 다른 전공은 어떨까? 이때 공유 전공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에서 전공은 1학년 때는 교양과정을 공부하고 전공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공을 시작하게 되는 2학년 진학 단계에서 진급 단계에서 신청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원 자격은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신입생들은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학기를 공부하면 30학점 이상을 대부분 다 이수합니다. 그런 학생이 공유전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군산대 학생이라면은 앞에서 소개한 그런 9개의 공유전공에서 나는 신소재공학에 들어왔지만 신소재공학보다는 전기자동차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모빌리티 공유전공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공유전공을 이수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유전공은 수요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필요한 수요가 얼마냐? 이거에 기반해서 선발 인원을 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모빌리티가 명신에서 20명, 예를 들면 에디슨 모터스에서 5명, 또 어떤 다른 전기차 회사에서 3명, 그러면 28명의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8명을 이모빌리티 공유전공으로 모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전공을 하게 되는 28명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28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선발을 할 때 관련 기업체 임직원과 해당 전공 교수님이 함께 선발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을 보는 눈과 해당 업체에서도 학생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서 저 학생이 이 공부를 잘하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력이 될 것 같다. 그런 학생 중심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함께 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양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도 함께하는 교육, 대학만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처인 산업체와 대학이 같이 학생을 양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훨씬 더 잘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렇게 예를 들면은 국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부터 이모빌리티 공유 전공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소속은 어디고 학위는 무엇을 받느냐. 이게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공유 전공은 학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된 학생이 학칙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소속은 여전히 입학한 학과예요. 그래서 국문학과 소속 학생이죠. 그런데 공부는 국문학 전공이 아닌 이모빌리티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학위는 당연히 공부를 한 내용에 맞는 이모빌리티에 맞는 공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공유 전공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일하게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교육인데 10년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과거에는 그게 충분히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10년 후, 20년 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직업이 존재할지 이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그러한 것이 이러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40%는 전공을 바꾸고 싶다라는 의견을 1학년 마치기 전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이 전국 대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여기 있는 것대로 다른 전공을 하겠다 하는 비율이 39.9%, 지금 전공을 하겠다 하는 비율이 38.7%, 잘 모르겠다 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자기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고 입학은 했는데 1학년을 지내는 과정에서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그거를 대입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 이상의 학생이 대입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렵게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1학년을 마치는 과정에서 내가 과연 이 학과를 정말 잘 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계열별로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의학보건계열이나 예체능 계열, 사범계열은 그래도 전공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지만 다른 계열들, 이공계열이나 법학계열이나 경상, 사회과학, 인문계열은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아마 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맨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현행 제도라면은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과를 하든지 다시 대학 입학을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과를 해서 간 과가 그럼 나한테 정말 잘 맞을까? 그것도 또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 진학하는 목적이 취업인데 전과하는 학과에서 취업이 그렇게 또 잘 될까?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지금 군산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와 연계된 공유전공이 가능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지금 이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대학에 간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입학한 학과의 교과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0% 이상의 학생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하면서 방관해야만 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군산대학도 지난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공유전공은 이 학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때는 운영을 하고 수요가 없을 때는 운영을 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빌리티도 현재로서는 군산 지역에서 매년 30여 명 정도의 수요가 있으니까 2학년 진급을 하는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면 되지만 만약에 5년이나 10년 후 더 이상 이제 전기자동차 관련 대졸 인력은 군산 지역에서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은 이모빌리티 공유전공 신청하는 학생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가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대학에서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이거를 학과를 개설하고 그 학과에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필요 없으면 학과를 폐지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공유전공은 학과 설립이나 폐지 없이 필요한 인력을 수요와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유리한 학사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군산대학교에서는 공유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전공 제도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도 함께 고려하면서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좀 더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용어인 공유전공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전공 제도가 여러분들의 대학과 학과 선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군산대학교 입학처장 김동희 교수였습니다.